내 바이크의 인산철 배터리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존나 잘 나간다.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안녕하세요. 연예인 김대장입니다. 125cc 스쿠터 입문 뭘 사야 할지 모르겠고 가격도 정말 다양한데요. 요즘은 출퇴근이나 입문용으로 저렴한 가격대의 스쿠터를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무조건 싸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반대로 이름 있는 스쿠터를 구매하게 된다면 주어진 예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스쿠터는 유로5 사양에도 거침없는 토크와 가성비를 자랑하고 있는 IMAX 125입니다. 제가 IMAX 125를 기대했던 이유는 디자인도 아니고 화려한 전자장비와 스펙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가격이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것을 떠나서 착한 스쿠터 홈페이지에는 친절하게 전국의 유통망 대리점 주소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스쿠터를 판매하고 AS나 사후 처리는 나몰라라 하는 업체보다는 이렇게 친절하게 대리점 주소까지 공개한 업체는 못해도 중간은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MAX를 만든 착한 스쿠터는 2016년도에 출범하여 지금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해 나가고 있는 국내 기업입니다. 착한 스쿠터에서 출시한 IMAX는 중국의 테인과 계약하고 한국형에 맞게 수입 및 제조하여 국내에서 판매 및 사후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요즘 네임밸류가 있는 프리미엄 스쿠터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모델이죠. PCX와 MX의 가격은 이미 400만원을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오토바이나 스쿠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볍게 출퇴근으로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는 400만원을 넘는 금액을 지불하고 타기엔 다소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수많은 여러 종류의 스쿠터를 많이 경험해봤고 국내 기업인 D사조차 90% 이상이 중국에서 모델을 수입해 판매할 정도로 중국 스쿠터들이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점유하고 있는 비중은 상당하여 이제는 놀랍지도 않은데요. 400만원대의 김치 프리미엄 스쿠터는 도저히 부담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들이 다 타는 스쿠터를 사야 한다면 그것을 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적당한 가격에 필요한 옵션 그리고 괜찮은 출력과 유지 비용을 고려한다면 IMAX 125는 제가 봤을 때 딱 그만한 가격의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IMAX 125의 스펙입니다. 중량 120kg, 배기량 124cc, 연료탱크 8.5L, 전장 1950, 전폭 720, 전고 1130, 최고 출력 11.5에 7000rpm, 연비는 40km, 트고는 710입니다. 첫인상부터 MX의 향기가 물씬 나는데요. 하지만 전면부의 디자인은 꽤나 나쁘지 않습니다. LED 헤드라이트와 서포터 서클아이를 채택했는데요. 기존의 125cc 스쿠터 라인에서 보기 힘든 강렬한 인상을 심어줍니다. 또한 눈썹엔 면발광 장식이 되어 있어서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도 슬림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전면부의 화려한 디자인을 빼고 전부 이전 1세대 MX 125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정도인데요. 그냥 편하게 짠맥스라고 불러도 에이 개뽕. MX의 잃어버린 동생을 찾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다행인 건 2세대 MX와는 전혀 다른 디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확실한 건 MX를 베이스로 만들었지만 오히려 더 나은 구석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고도의 전략인지 아니면 창의적이지 못한 건지는 열린 결말로 놔두겠습니다. IMAX의 브레이크는 전후면 모두 디스크 브레이크를 채용했는데요. 그만큼 잘 가고 무리 없이 잘 서줍니다. 리어 램프 또한 LED 라이트를 채용하였고 일체형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로형 LED 방향지시 등을 탑재하여 야간 운행 시 안전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계기판입니다. MX 이전 모델과 닮은 원형 계기판을 탑재하였고 가독성이 뛰어난 디자인으로 RPM 그래프, 적상거리, 속도계, 연료 게이지, 시간, 방향지시 등 그 외에 연료 체크 등 냉각수 과열 표시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배치해 놓았습니다. 재밌는 점은 연료 게이지가 두 칸부터는 컬러로 표시되어 있어서 라이더에게 심리적으로 무언의 압박을 주어 적절한 시기에 주유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사실상 제가 운전을 하면서 굉장히 신경 쓰였던 부분입니다. 좌측 스위치 뭉치에는 상하향등, 비상등 스위치, 좌우측 방향지시 등 크락션이 자리 잡고 있고
우측에는 킬 스위치와 하단에 시동 버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핸들 아래 왼쪽에는 간이 수납함이 자리 잡고 있고 500ml 음료수 한 병이 여유롭게 들어가고 우측에는 라이딩 중에도 고속 충전이 가능한 USB 포트 2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주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시트고는 710mm로 매우 낮은 편이며 누구나 쉽게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보시는 영상처럼 178의 건장한 성인 남자가 탔을 때에도 전혀 무리가 없고 여유롭습니다. 또한 매우 작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시트 및 공간은 작은 헬멧, 우비와 소지품 정도를 넣고 다니기엔 충분한 용량이었습니다. 이제 아이맥스를 본격적으로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타보고 느낀 점은 PCX와 MX만 타본 제가 기대치를 너무 낮게 보고 시승을 했던 탓인지 여러가지 선입견이 완전히 깨졌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순정 서스펜션 승차감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이는 잦은 과속 방지턱과 골목과 도심 주행을 위주로 해야 하는 배달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북악스카이에 방지턱이 여러 군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행에 전혀 스트레스를 받거나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핸들이 가볍고 민첩합니다. 다소 깊은 커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로 뱅킹각을 조절하며 컨트롤이 가능했습니다. 연비도 좋습니다. 40km 정속 주행 시에는 리터당 52km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한 번 주유 시 약 300km 정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유로5 사양에 바보가 된 21년식 PCX를 타고 있는 저는 출력에 항상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이 녀석은 유로5 사양인데도 불구하고 초반 토크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고 출력은 11.5PS, 7000rpm까지 올라갑니다. 125cc 특성상 80까지는 더딤없이 빠르게 올라가고 100km의 리밋이 걸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스쿠터들과는 확실히 출력면에서는 만족할 만한 스쿠터였습니다. 결국에는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도토리 키재기는 의미가 없지만 현재 나오고 있는 PCX보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더 빠릅니다. 그렇다고 PCX보다 좋다는 건 아닙니다. 이날 비가 와서 노면이 조금 젖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정 팀선 타이어가 잡아주는 그립력과 전체적인 차량의 밸런스는 괜찮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단기통 특성상 진동이 심한 스쿠터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CX와 MX의 딱 중간 정도의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조용하지만 빠른 스로틀 반응 속도는 경쾌한 주행을 이어나가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만 가격을 낮추기 위해 최소한의 기능들만 탑재된 아이맥스이기 때문에 ABS와 스마트키의 부재는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현 시점에 나와 있는 5세대 PCX가 앞 ABS를 채용한 지는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았다는 걸 감안하면 그 당시 뒤 드럼 브레이크를 고수했던 PCX 4세대와 비교하는 게 맞을 것 같고 4세대 PCX도 타본 저로서는 이번 아이맥스는 확실히 출력과 브레이크 성능은 괜찮았습니다. 스마트키와 ABS가 없다고 불평 불만이나 화가 날지라도 300만원대의 가격은 다시 한번 이런 쾌적한 주행을 선사함에 있어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125cc의 순행식 엔진을 탑재했고 출퇴근용으로 괜찮은 스쿠터 하나쯤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또는 장시간 운전이 필요한 배달대행 라이더들 분들에게도 꽤나 만족스러울 만한 그런 스쿠터였습니다. 초보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며칠 만에 쉽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스쿠터도 이만한 스쿠터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키가 180이고 다리가 긴데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포지션이 가능했으며 시트의 질감이 생각보다 하드하지 않고 적당했습니다. 무엇보다 앞뒤 디스크 브레이크가 선사하는 브레이킹 성능은 전혀 밀리지 않고 기대 이상으로 잘 나왔기 때문에 제동 성능 또한 만족스러웠습니다. 결론은 제가 진지하게 타본 느낌은 결국엔 승차감도 괜찮고 연비와 출력도 나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것은 진입장벽이 그만큼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여러분들과 저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스펙과 디자인이 아무리 좋아도 구매 후 AS 문제와 부품 수급 문제인데요. 이제 막 출시한 스쿠터인 만큼 아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와 PCX와 MX를 이미 타봤던 이들에게 타겟층을 분명히 잡고 출시했기 때문에 그들보다 아이맥스가 더 나은 건 오로지 낮은 가격으로 승부수를 띄운 만큼 부품 수급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사에서도 느꼈을 것인데요. 이번 아이맥스는 매번 양산차를 생산할 때마다 부품을 함께 오더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원활한 부품 수급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믿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본사에 사진 요청을 해봤습니다. 이처럼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광고를 떠나서 저는 아예 리뷰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PCX와 MX 사이에서 계속해서 새로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검증하는 데에는 큰 시간이 따르지만 결국엔 소비자들의 평가는 늘 냉정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과연 400만원이 넘는 김치 프리미엄 스쿠터 라인 시장에서 착한 스쿠터는 대중에게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지만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과 소비자의 안정적인 평가가 나온다면 339만원이라는 착한 가격으로 출시한 아이맥스 125가 앞으로 가성비 스쿠터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구독해주시면 다음 영상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